일단 확정은 된 거고 식별 중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도구찌입니다. 앞으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를 블로그, 오디오 콘텐츠하고 청주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거래 뭘 좀 분석해가지고 주별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영상 많이 쉬었는데요. 앞으로 최대한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블로그 오디오 콘텐츠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에는 관심이 전무하지만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는 확실한 동생 녀석이 하나 있다. 이 동생 역시 방사선 가습기 사건 이후 뉴스로 청주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이 얼마만큼의 상승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잘 모르는 친구이다. 최근 현대 아이파크 분양 일정 캘린더에 청주 가경 아이파크 5차 12월 분양 계획이 잡힌 것을 보고 고객센터에 물어 확인한 적이 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도 12월 분양은 확정이란다. 고객센터에서 확정이라고 말한다니 말 안 해도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일이 있어 만난 그 동생에게 넌지시 가경 아이파크 5차 청약을 추천해보았다. 홍꿀지구의 가경 아이파크 5차 분양한다는데 당첨되긴 힘들겠지만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건 어때? 너희 무주택의 신혼이잖아. 저기 가경동에 아파트 많이 지어진 데 말하는 거죠? 거기 살기 좋은가요? 성화동에 살고 있으며 그곳이 청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동생이다. 사람마다 말하는 살기 좋은 환경은 다 다르니까 내가 뭐라 말할 수는 없었다. 5차는 거기서 좀 벗어난 구역인데 기존 아파트 프리미엄 보면 무조건 넣어야지. 자격만 된다면. 다주택자로 조정지역 이후 1순위 조건이 안 돼서 못 넣는 사람으로서 이 기회를 그냥 홀려보내기에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초피가 얼만데요? 조정지역이라 초피는 없어. 들리실 때까지 갖고는 있어야지. 그래도 대출 나오고 너네 모은 돈도 좀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조정대상 지역까지는 알아도 초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등기 때인지까지는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의 친구이다. 아마 이 친구 관심은 여전히 성화동의 아파트에 있어 보였다. 초피가 있었다면 팔고 나와 성화동 아파트 매입에 못했을 요량이었나 보다. 그러면 3년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랑 상의해본다는 동생 녀석과 연락을 주고받다 다시 그 말이 나왔다. 거기 위치 보니까 정말 불편하겠던데요. 배우자가 하지 말래요. 그런 곳에 살기 힘들다고. 다음에 좋은 건 나오면 그쪽으로 하죠 뭐. 그래 좋다. 각자의 취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가경 아이파크 5차가 들어서는 자리의 입지가 정말 유독 구리다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낮은 확률이라도 되기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다는 것이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격이 된다면 이런 기회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12월 결국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분양을 진행할 예정인가 보다. 이번 방사광 대상승장 이후 주변의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돌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부동산 관심자 사람의 상당수 관심은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청약시장에 쏠려 있어 왔다. 그 중심에는 이미 많은 작업을 거쳐 붕업된 가경 홍골지구, 정확한 명칭은 서부지구, 그 아이파크 5단지가 있고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청주는 그때의 청주와 다르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거래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우리는 먼저 지금의 청약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딱 청주의 아이파크 5차만을 놓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약 자격도 안 되는데 넣을까 말까 괜한 고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가경 아이파크 5차 청약 1순위 자격. 당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거주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예치금은 전용 85제곱 이하 국민평수 200만원, 전용 102제곱 이하 300만원, 전용 135제곱 이하 400만원.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 당사자뿐 아니라 세대원 중 그 누구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 부모님과 주소지를 동일하게 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3년 전에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여기서 걸린다. 가경 아이파크 5차 2순위 청약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자 그리고 보유자.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무관하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 현재 주변 시세 호가가 분양가로부터 작게는 1억, 많게는 2억을 넘어선 아파트다. 어차피 2순위는 안 될 테니 기자조차 하지 말고 1순위 자격이 되는지만 확인하라. 1순위가 아니라면 입맛은 그만 다셔라. 만약 자신이 1순위 자격에 해당한다면 다음 변화된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경우 가장 크게 올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영주택 분양 시 다양한 조건들에 점수를 부과하여 조금 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 부양가족 수 등 바로 그것이다.
이 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도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진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인 청주의 민영주택 국민평수 흔히 말하는 34평 85제곱 이하의 경우 세대수 중 75% 이상을 가점제로 분양해야 한다. 대형 평수 경우도 30% 이상은 가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집을 안 사고 오랫동안 버틴,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되는 것이다.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국민평수 이하 40%, 대형 평수는 모두 추첨제여서 그냥 넣어도 확률이 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가점이 약하다 하면 국민평수 기준 25%, 예를 들어 아이파크 5차 기준 920세대 예정일 경우 여기서 특공 빼면 25% 했을 때 몇 세대나 남을까? 내가 가점이 약하다면 국민평수 기준 25% 추첨을 두고 싸워야 한다. 대형평수는 말이 70%이지 분양 세대수와 경쟁자 수를 생각하면 그림에 떡일 가능성이 높다. 가점이 낮고 특공 자격이 된다면 차라리 특공 쪽을 파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조정 대상 지역의 민영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최대 3년까지 불가능한데 보통 주택이 지어지는데 평균 2년 반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등기하기 전 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기다가 아이파크 같은 경우 1군 건설사이기 때문에 1군 건설사는 일정이 잘 밀리지도 않는다. 최근 부쩍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별도 불법 전매 계약 또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기 프리미엄은 이 아파트에는 존재하지 않으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고 3년이면 강산도 변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때 붙어있을 프리미엄이나 호가 예측은 무의미하겠다. 다음으로는 대출 여부와 자금사항 여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좋아도 청주 가경 아이파크 5차는 무조건 등기를 쳐야 팔 수 있기 때문에 자금사항과 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청약 당첨이 되고도 자금이 안 돼서 포기한다면 이 당첨 이력은 그대로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1순위 자격을 박탈하고 방해할 것이다. 계약금. 먼저 내 수중에 아파트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있냐 없냐가 가장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다. 신용이 탄탄하다면 신용대출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정부 정책상 신용대출 관련한 사항들이 계속 타이트하게 조여지고 있으니까 그 가능 여부를 은행 가서 먼저 잘 따져보고 도전하길 바라겠다. 이것저것 비용을 생각해서 10% 이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돈도 없으면서 청약을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대출. 다음으로는 조정지역 LTV 5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야 하겠다. 중도금의 경우 조정지역이 되면 큰 변화가 생긴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는 2건까지 60%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을 경우는 달라진다. 기존 대출이 한 건도 없다면 50%까지, 그리고 1회분인 10%는 잔압해야 한다.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있다면 대출은 1%도 나오지 않는다. 이럴 경우 매 납부 시기가 도래하면 10%씩 현금 납부를 해줘야 하는데 만약 당신이 현납할 수 없다면 청약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도금 이자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종 무이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장단지가 있긴 하지만 아이파크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값의 50% 대출에 대한 3년간의 이자 역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0%에 해당하는 잔금이다. 이때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시기 정부와 은행 정책에 맞춰 주담대로 전환을 해주면 된다. 이때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은행도 시기 도래 이전에 금감원 민원을 우려하여 확답을 꺼릴 것이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물론 이때까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너무 타이트하게 자금 계획을 잡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있게 그 가능 여부를 고려하길 바란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경 아이파크 5차를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 계약금은 신용대출로, 중도금은 중도금대출로 어찌어찌 막는다고 해도 30%에 해당하는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럴 경우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의 등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는 분양가 그대로 전세 주고 나는 인프라 좋은 구축에서 따로 전세를 살면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내가 그 동생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다. 참고로 입주 시기가 도래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의 경우 제값 전세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최근 갱신권 청구로 인해 4년간 그 금액으로 거치해 놓을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인상 상한 5%를 생각하면 이 상황이 나중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어쩌면 정권이 바뀌길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대출이 가능한 세대라도 실거주가 아닌 월세 임대 등은 은행에서 잔금대출 전환을 거절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문의를 해보고 청약하기를 추천한다. 일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던 태광 로제비앙 민간임대 장에 이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을 지니는 장이 바로 지금 섰다. 바로 이 가경 아이파크 5차의 분양장 말이다. 물론 그때와는 다르게 계약금과 잔금 동원 능력이 없이는 도전할 수 없는 장이긴 하나 말이다. 허나 청주 가경 아이파크 1차부터 4차까지 못해도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을 보면 자격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만약 자격이 되나 내 조건이 좋지 않다면 낮은 확률의 추첨이라도 꼭 한번 집어넣어보길 바란다.
아직 약 2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도전해보시길 바란다.